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녹화방송입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녹화하고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나중에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은 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갖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갖다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현 경호처장을 새로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등등등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현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 전 러시아 대사죠.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새로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완벽한 돌려막기 물레방아 인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이제 국회에서 국방위 열리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거의 지금 문매를 맡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른바 블랙 요원들, 그러니까 정보사 산하의 그 요원들이 그 기밀이 다 누출되어서 군무원회에서 누출되어서 다 급거 귀국시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정보사에서 정보사 사령관과 정보사 사령관 예하에 여단장 간에 충돌이 있어서 하극상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실은 지난주 계속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그야말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물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런 일 없다. 아니 있었지만은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그와 같은 의혹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해 이제 10월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사 40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사 37기입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육사 38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40기가 국방부 장관 하던 것을 육사 37기가 다시 백해서 했고 이제 38기가 하게 되는데 지금 신원식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최상병 그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등등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흔한 얘기 독박을 썼죠. 독박을 쓰고 물러나게 되고 물러난 상태에서 올 연초에 3월에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었다가 지명이 됐고 임명됐고 호주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온 이후에 다 사의를 표명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해 10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됐죠. 그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올 8월이면은 신원식 장관은 거의 이제 한 10개월 정도 만에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국방위에서 문제가 됐던 야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니까 현재 지금 국방부 우리 군의 인사권을 갖다가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 처장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경호처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자주 대통령과 접하는 경호처장인 김용현 예비역 중장입니다. 수방사령관도 지냈고 아주 전략통이죠. 군인으로서는 최고 에이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서울중앙고등학교 78년도 졸업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79년도 졸업한 이게 1년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부터 초대 경호처장 하면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전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챙겼던 경호처장 김용현 장군은 상당히 보면은 군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포스트, 특히 이제 정보 관련 포스트에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강력하게 그립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종섭 전임 장관도 마찬가지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인사권은 사실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약 올리듯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이번에 정보사 참 웃기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가장 기무사보다도 더 은밀한 부대인 정보사령관과 그 이하 여단장이 하극상이 벌어지고 기어코 사령관이 아마 여단장 조인트를 깐 모양이죠. 그래서 또 폭력 행위를 또 고소 고발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보니까 결국 정보사 내에 바로 그 여단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여단장이 운용하고 있는 안가죠. 안가 비밀 안가 그러니까 2급 이상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무실 자체도 일단 보안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예비역 장군이 운영하는 민간 국방연구소 사람들이 무단으로 민간인들이 활용했다. 이게 사달이 벌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사령관과 여단 장관이 치고받고 하는 그야말로 하극상이 벌어지는 전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인사권을 갖다 제대로 활용했니 안 했니 또 거기에 보면은 실제 정보사 업무에 정보사는 그건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직할 부대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그걸 장악하려 했니 안 했니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 세간에 드러나서 사령관과 여단 장관의 흔한 얘기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지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블랙 요원들 그 정보사 산하의 블랙 요원들의 명단들이 북으로 넘어간 것 같고 거기 관여했던 또 군무원이 지금 구속 기소되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경질되는 게 맞죠.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신원식 장관은 경질이 아니라 사실은 국방부 장관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막강한 위치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책입니까? 영전입니까? 또 김용현 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2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호처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저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른바 최재영 목사가 그냥 어떻게 경호를 했길래 그냥 훅 뚫고 들어와서 그것도 이거 찍어가면서 이건 사실 경질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아주 영전에서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만 해도 청와대 수석하다가 밖으로 장관으로 나가면 대부분 물 먹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 옆에. 그건 대통령 원체 그립이 강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김용현 처장도 영전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죠. 아니 김용현 처장은 경호처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이 김용현 처장
이른바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들들들 볶을 겁니다. 그때 영전했어요. 또 장호진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뭐 크게 뭐 큰 공도 없는 것 같고 큰 과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무난하게 국가안보실장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올 11월 8일 미국 대선 앞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통이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국가안보실장이 그것이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당선자 측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순간부터 한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사실 국가안보실장인데 물론 지금 뭐 새로 신설되는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이죠. 장호진 대사를 장호진 실장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새로 만든 자리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좀 모든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안보실장으로서 위상과 그냥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여튼 뭔가 뒤죽박죽 아리송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보 라인의 돌려막기식 재배치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면 현재 안보적으로 뭐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여러 가지로 좀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 정보사 사건, 난장판 정보사 사건으로 참 모두가 걱정하는 이 판에 과연 적절한 인사였는지 많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